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다 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만한 패스트 강의가 시작했습니다. 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완전 맞는 비법 노트를 챙기고 왔는데요. 이거를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강의를 유튜브에다가는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클래스룸 선생님이 예전에 한정노트 자료 보관소 거기다가 매 시간마다 올라오는 이 강의에 강의 연결 링크와 함께 이거를 붙여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클래스룸에 접속하셔서 이 자료를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띄우셔서 같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단원 1단원 소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 국가 체제를 소단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자, 청교도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찰스 1세의 무슨 정치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전제 정치였었죠. 네, 전제정치였고요. 그래서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했었죠. 자,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고 나니까요, 찰스 1세가 이 의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렸다가 영국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4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잦은 전쟁으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의회를 다시 재소집을 하는데, 의회가 이제 재소집을 하니까 뭐 세금부가 반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제 왕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를 저희가 청교를 믿는 청교도 신자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해서 청교도 혁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 찰스 1세가 처형되면서 기존 왕정 전제정치가 아닌 공화정, 왕이 없고 함께하는 정치, 공화정으로 발달하게 되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의회파 대 왕당파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의회파를 이끈, 그렇죠, 코만도래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죠. 크로멜. 자, 크로멜이 독재를 하는데요. 크로멜이 또 막 제멋대로 또 정치를 하는 거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뭐야 이거 이 사람 응원했더니 이 사람 별로네. 우리 그냥 차라리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해서 왕정을 부활시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교도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이제 조금 뭔가 안정을 시켰다 싶은데 왕이 된 제임스 2세가 또 제멋대로 전제 정치를 하는 전제 정치를 또 하네? 그랬더니 의회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얘네를 폐위시키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네덜란드에 있던 메리와 윌리엄을 불러와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돼주시겠습니까? 해서 공동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제 정권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명예혁명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의회가 이 메리와 윌리엄한테 문서를 하나 더 제출하죠. 그것을 바로 저희가 권리장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교도혁명에서는 권리청이고요. 명예혁명에서는 권리장전입니다. 청명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으로 외워둘게요. 이 순간 말고는 더 이상 외우지 마세요. 청명장. 이 4글자 외우면 너무 쉽거든요. 막판에 이응으로 끝나잖아요. 청명장. 이거 반복하시면은 어려우시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장전을 승인을 함으로써 의회가 정치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 왕은 있지만 헌법에 기초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입헌군주제가 실시가 됩니다. 입헌군주제 중요하니까 핑크색으로 필기할게요.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입헌군주제의 가장 큰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된다 얘들아. 잠시만요. 요렇게. 자, 입헌군주제 여러분 내용이 뭐였습니까? 카톡에 올리네요. 자,
입헌군주제의 내용은 자, 요 색깔로 할까요? 왕은 굴림하나 통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었었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조금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찰스 1세가 전제정치를 펼쳐서 의회가 권리 청원을 제출했는데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전쟁 비용 목적을 기반으로 재소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회가 빡쳐가지고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내전, 이거를 청교도 혁명이라 부르고요. 의회파가 승리해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이 실시되었고 의회파를 이끈 장본인 크로멜이 독재를 했는데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전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멜을 폐위시키고 왕정을 부활시키죠. 근데 이 왕정을 했더니 또 제임스 2세라는 사람이 또 전제정치,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초대해서 명예혁명 권리장전 알아두시고 세계 최초 입헌군주제가 마련되었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혁명입니다. 미국혁명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그렇죠, 중상주의 정책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중상주의 정책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지세, 차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계기가 되는 사건은요,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죠. 보스턴 차 사건. 자, 전개는요, 대륙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식민지 대표가 모여서 대륙회의를 개최했었죠. 이것이 후에 독립전쟁 발발의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어려우십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죠. 왜 레이저로 쏘죠? 독립선언서. 지금까지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쵸? 모르시면은 댓글에다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기 선생님이 파란 선을 하나 안 그었네. 지금이라도 긋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요렇게 선을 그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되었고요. 아메리카의 합중국의 대통령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도 필기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헌법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혁명의 또 하나의 키워드죠. 바로 행정, 그 다음에 뭐 입법, 사법 이런 거 3권 분립이라 합니다. 권력이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게요. 입법, 행정, 사법, 중간에 권력 쓸게요. 권력이 요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상권 분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도 어렵지 않아요.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열을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보스턴 항구에 이제 차를 벌이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13개 식민지 대표가 대륙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것이 후에 독립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요크타운 전투를 승리하면서 독립을 하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제까지 됐죠. 이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1대였고요. 헌법은 상권 분립에 기초하여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미국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인 구제도가 있었죠. 구체제의 모순. 구체제의 모순이 있었죠. 1신분, 2신분, 3신분. 3신분이 98%, 나머지가 2%를 차지했는데, 이 98%는 오히려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정치에 참여할 기회, 참정권은 없었죠. 그쵸? 참정권 없음. 이게 굉장히 모순이었다는 거죠. 넘길게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 무엇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앞서 독립에 성공했던 미국 혁명과 이때 유행했던 사상, 계몽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몽 사상. 자, 이때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제3신분의 조금 부유해지는, 뜨는 신분인 부르주아지가 주도를 했었었죠.
자, 발단되겠습니다. 왕실의 사치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3부회를 소집합니다. 3신분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3부회. 저희는 3신분회도 같이 필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약간 살짝 다른 색깔로 조금 더 연한 색깔로 필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먼저 빈칸 채워보시고 들으도록 할게요. 이거 뭔가요? 얘들아, 빈칸 너무 쉽잖아. 그쵸? 바로 첫 번째는 국민의회였었죠. 첫 번째는 국민의회. 두 번째는 입법의회. 세 번째는 국민공이었습니다. 그쵸? 자, 국민의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테니스 코트 서약으로 무슨 과목을 습격합니까? 바스티유 과목을 습격하죠. 바스티유 과목 습격. 바스티유 과목을 습격하고 뭐를 발표합니까? 인간한테 권리를 줘라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죠. 이거 인권 선언이라고 합시다. 인권 선언 문도 포함이 되죠. 인권 선언문. 자, 그러고 나서 누구가 집권합니까? 나폴레옹이 집권하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제1통령이 돼서 통령 정부를 수립하고요.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면서 황제를 즉위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세운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법전. 중요해요.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쓰지만 노란색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나폴레옹 법전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하였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영국이 꼴보기 싫은 일을 해서 이들이 대륙봉 세력이라는 것을 내려요. 근데 이 대륙봉 세력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싫어하고서는 영국과 이렇게 교역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러시아 너네 딱 걸렸어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얘들아 너무 추워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아하려 했던 이유도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끝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국민공회 보도록 할게요. 국민공회는 루이 16세를 처형한 장본인이고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자, 무슨 정부가 수립되었냐면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됐었죠. 지금 얘들아 이해 안 나면 선생님 내신 대비 강의 잘 안 들은 거야. 그쵸? 선생님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스토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비록 나폴레옹이 이렇게 해서 몰락을 하게 되었지만 나폴레옹의 의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입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번 시간이었어 얘들아. 그 이유는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빈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빈체제는 어디에서 열렸나요? 그쵸, 우선 오스트리아에서 열렸고 이거를 빈회의다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할게요. 빈회의라는 거 저희가 밑줄 찍어 현관펜은 나중에 칠게요 얘들아. 제 선생님이 미리 수업 준비를 안 해와서 좀 그러네. 자, 빈회의 오스트리아에서 열렸고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오스트리아의 그렇지 약간 국무총리급 때는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얘들아 빈체제 하면은 딱 하나만 보면 돼. 유럽의 영토 정치 체제를 모두 다 무슨 혁명 이전으로 돌아일으키자? 프랑스 혁명으로 이전으로 돌리자. 왜? 프랑스 혁명에서는 뭐가 유행했었는데 여기 나오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였고요. 상당히 왕정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괜찮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너네가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꼼꼼하고 착실하게 강의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형광펜타인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타인 돌아왔는데요. 영국혁명에서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중에요. 자, 권리청원 형광펜치고요. 청교도 혁명 형광펜치고요. 공화정 형광펜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의 독재 형광펜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혁명에서는 마찬가지로 명예혁명 필기하시고 권리 장전 치시고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그래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황색으로 살짝만 밑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보스턴 차사건 굉장히 중요하시고, 대륙회의 중요하고, 독립선언서 중요하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제였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삼권 분립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필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제 모순 중요하고요. 미국 혁명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재했고, 여기서 나타났던 게 뭐 신분별 표기, 그리고 머리수 표기가 또 있었죠. 신분별 머리수 표기. 자, 그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 형광펜 치시고, 잘 색깔이 안 보여서 이것만 특별히 주황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그냥 여러분은 노란색으로 필기해주세요. 자, 인권선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법전 중요하고요. 총재정부가 수립되었다. 공포정치도 형광펜 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희가 핑크 색깔로 하도록 할 텐데,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체제에서는 빈회의에서 열렸고 메테르니가 주도를 했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자 해서 보수주의와 왕정 부활이 유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환까지 나눠드릴 만큼 선생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일주일에 강의가 몇 개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각 과목마다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다 해드리진 않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요. 여러분 그날을 열심히 기대해 주시면서 선생님도 알차게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패스트 강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